안녕하세요. 피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작성한 건물주의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막연하게 건물주가 되고 싶다가 아닌 저 같은 생계형 건물주가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올해 초 첫 번째 건물 5층 학원 원장님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이번 달 월세까지는 보냈습니다. 여지껏 몇 년 동안 월세를 밀린 적은 없는데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친형과 저는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왔음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월세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라는 어색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형, 그래도 월세를 낮춰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그리 코로나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성품 좋은 5층 원장님이 저 정도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 또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에 월세와 은행에 내야 할 이자를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코로나 영향이 줄어서 빨리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이 좋아 건물주지 저희 또한 은행에 매달 몇백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생계형 건물주임에 월세 빼기 은행 이자는 곧 수익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다행히 첫 번째 건물의 다른 층은 병원이 임차하고 있어서 코로나 직격탄에는 조금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병원 원장님께서 보내주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월세가 조금 미안하고 고마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만 몇 푼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착한 건물주 세금 절감 정책을 받기로 했고 구청 재산과에 가서 몇 개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구청 직원분은 수십 통의 전화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장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았습니다. 못 받는 월세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었지만 다만 몇 푼이라도 건졌다는 생각과 또 나름 누군가를 돕고 혜택을 받았다는 뿌듯함, 이런 묘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작년 말 코로나 전에 매입을 추진하였던 건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코너자리에 있는 큰 3층짜리 건물로 대지가 약 200평이나 되는 꽤나 큰 물건이었죠. 몇 년이 지나면 근처 재개발이 확산되면서 대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되는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입 가격이 너무 높고 임차 업종이 조금 부실해서 수십 번의 방문과 협상을 반복한 끝에 우리는 너무 큰 매물이었기에 포기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점점 건물이 가까워지는데 건물에 임대라는 플랜카드가 1, 2층에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 건물의 은행 이자만 1,000만 원이 헐쩍 넘는 큰 물건이었는데 만약 무리해서 건물을 매입했다면 회사 월급을 대출이자에 고스란히 바치는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영상에 꾸준히 올렸듯이 두 번째 건물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소개받고 검토했을 때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였기에 나름 코로나 영향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한 달 전 2층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나서 지금 첫 달 월세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이 넉넉하였기에 보증금을 제외하면 되겠지만 무언지 모르게 씁쓸하더라고요. 과거 같았으면 조금 닥달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같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저녁 장사도 못하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월세를 달라고 말하기조차 미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매달 몇백만 원의 은행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나가는 생계형 건물주이기에 참 곤란한 것도 사실이네요. 코로나 시대에 며칠 전에 읽었던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이라는 책이 참 와닿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바뀐 삶은 그리 쉽게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 건물주 분들처럼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해서 저 또한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외식업, 창업, 조리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행여나 건물에 공실이라도 발생한다면 내가 스스로 창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각오도 가지게 된 것이죠. 김미경 작가님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와닿습니다. 현재 하는 일, 미래에 품은 꿈, 생계를 꾸리는 모든 분들이 이 급격한 변화에 뒷걸음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할 시간이다. 각자의 상실감에서 서로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멈춰선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출발해야 한다.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과 건물주분들 모두가 행복한 날을 꿈꾸어 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